자, 오늘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게 되면은 책임을 지겠다. 그 정도로 좀 자신감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보면 당내 문제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가름말을 탄다는 게 저희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낸 결론을 가지고 그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무감사위도 잘못됐다. 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동욱 최고께서 그렇다면 당원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고위에서 그걸 공개 검증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다음에 재심이라는 그 과정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지금 가처분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오죽하면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몇 분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오늘 이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 제가 볼 때는 우재준 최고 같습니다. 두 분이서 얘기를 해서 예전에 이 IP 관련해서 그 해당하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얘기를 해서 IP를 한번 공개적으로 보자 두 분이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오고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또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김민수 최고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 100% 수용 전제로 이미자 의원은 이거 재신임 투표하자, 당 흔들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재신임 투표는 그 실익이 없어요, 서로에게. 굳이 이제 주장하는 쪽이 왜 재신임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선명하죠. 그런데 재신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윤호개인 세력이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대결로 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 쪽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빌미를 엄청나게 줬잖아요. 어쨌든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이거 쓴 거 이거 좀 너무 짜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엊그저께 주말에 했던 거 보셨어요? 영상? 한동훈 대표 뭐 집회 해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는 안 왔지만 집회가 무슨 여의도 공원 3면을 감쌌다. 제가 박상수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딱 보니까 와 사진이 올렸는데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갖고 뭐야 이게 영상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봤어요 또. 네. 굳이 그 러닝 타임 한 6분 되나? 하여튼 그거를 쫙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시간도 많네. 쫙 보고 있었습니다. 무려 6분이나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100명씩 쫙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 왔습니다. 10만 명 아니었어요? 아이 영상 보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영상을 나 왜 올렸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요 사진만 보면 꽉 차 보이는데 영상을 보면 그 러닝 타임 그 끝 처음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딱 나와요. 그럼 그거를 눈대중으로만 봐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게 나오고 100명씩만 자기가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러면 도로 10만 명은 절대 안 돼요.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대충 100명 대충 10,000명도 안 나와요. 10,000명. 3,000명. 제가 최대치로 쳤을 때 3,000명. 아마 그 이하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집회 인원 감별사예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3,000명 정도 3,000명 좋게 정도. 왔을 것이다. 예. 이게 뭐 그 이상 뭐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 계의 이른바 행동, 행보, 행태가
조금 이상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너네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행위들이 좀 보여요. 의원총회에서도 뭐 정성국 의원인가요? 정성국,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이 최고위원 지도부로서 참여한 조광환 최고위원한테 어딜 감히 와, 어디 의원한테 감히 나가. 진짜? 네, 그렇게 소리를 윽박을 질렀다는 건 아니에요. 감히. 근데 조광환 그 최고위원은 다른 원내 그냥 일반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실에서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친한계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거세게 정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훌리건처럼 행동을 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스스로 뭔가 입지를 좁히게 되는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양태가 장동혁과 그 이른바 이미자 의원부터 시작해서 나는 직을 걸고 재신임까지 받을게.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걸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뭐 사퇴를 의미하는 거겠죠. 직을 걸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아예 수사 의뢰 싫어요. 재신임도 싫어요. 무조건 사퇴하세요예요. 그럼 과연 이 두 개의 주장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그래 자기의 직을 걸고 재신임 받고 수사 의뢰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당권파의 말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친한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찰 수사 이제 경찰 수사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경찰 수사만으로 거기서 끝날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모든 게 다 종결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주장일 뿐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송 걸지 자체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소송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걸지 않는 그건 아닌데 상황은 경찰 아니에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이 결론이 부분에 나오면 대해서? 예. 본인이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결과는 대충 이렇게 예단이 되지만 네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에서라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재판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면 초재선 모임의 대안과 미래 쪽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제명에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하튼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좀 자중하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단식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니까 곧바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총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긴 총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그 김의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서 뭐 했잖아요. 전 집 다 걸었잖아. 걸겠습니다. 다 걸었잖아요. 뭐 걸래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거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건다는 게 유치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당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있는 것까지 다 부정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건 주된 내용이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 얘기 네. 위주로 갈 거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대한과 미래 초재선 의원 만났잖아요. 네. 여기에서 염태영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충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굉장히 옹호했고 장동훈 대표 지도부를 많이 소위 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매를 벌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주변에 중진 의원분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라 뭔가 해라 했는데 아무것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마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의총장에서 언급하는 사람들과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가서 타겟팅 돼가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신임의 단계가 2개가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재신임은 사실상 당원 투표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본인도 안 되면 자기가 상임위원장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조차도 재신임.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한번 단계를 통해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홀로서기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들을 말따나 1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야,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독자 정치 세력을 해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으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투표를 해도 재신임 투표가 장동혁 지도부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할 때 당원 투표 붙여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한덕수 후보는 안 된다. 김문수 후보로 가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쨌든 그 자정작용 내지는 정화작용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서 다시 바로 잡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징계와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이 관련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재신임에서도 장동혁 지도부 아마 당원들이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장동혁 지도부와 이미자 의원 등등 자신이 있으니까 명백하게 규책 사유가 있는 징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주변에서 이제 노이즈 만드는 거는 그냥 한동훈의 전략 아닐까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뭐 재신임해라, 뭐 해라, 막 하면서 막 계속 흔드는 거잖아요. 이거 상수예요 이제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이거를 계속 반응을 어떻게든 엮여서 가잖아요. 그럼 계속 한동훈 대 장동혁의 구도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정적으로 정말 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거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던가 아니면 뭐 나머지 분들을 다 정리하는 전략을 쓰시던가 뭔가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돼요. 계속 끌려가는 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한가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정책 너무 겁박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관세 문제도 짱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싸움의 전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의총이란 거는 국회의원 중에 10분의 1이 요청을 하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총을 그 통해서 인원이 딱 한동훈 개 인원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악재죠. 왜 이게 호재겠습니까? 다만 지금 끊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 가면서 계속 분란이 있느냐의 차이일 수 있고 또 공당으로서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15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자리였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거 예전에는 좀 옹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옹호했는데 지금은 징계까지 하느냐 제명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당대표한테 얘기 들은 건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고 쓰지 않았다.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팩트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동혁의 문제고 지금은 장동혁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뭐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동훈계 친한계 의원들이 뭐 재신임 투표 없이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넌 뭘 걸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뭐 어떤 직을 걸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 건지. 정치적 주장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벌였죠. 네. 윤리위나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뭐 한동훈도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의견이 했잖아요. 올라오니까. 네. 예. 치명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공당에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를 하는데 문구를 수정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윤리 심판원이 어떤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어이구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짚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명분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또 빌미를 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서로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빌미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을 수개월을 끌었어요. 네. 그리고 끌면서도 제대로 한 칼에 딱 쳐야 되는데 그걸 치지도 못하고 빌미를 또 줘버렸단 말이에요. 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같기도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 잘 봐야 되는 게 네. 장동혁 지도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 장동혁 지도부는 당무위를 거쳐서 윤리위를 지나 열흘 동안의 재심 기간을 부여하고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를 했어요. 나름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어요. 징계는 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재신임 싫다, 수사 의뢰 싫다, 무조건 사퇴하라예요.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개별적인 평가를 떠나서 무엇이 더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 징계 때와는 달라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에서 뒤집힐까봐 꼼꼼하게 지금 절차를 지켜가고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대로 만약에 가처분이 걸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이건 정당의 재량 행위다라고 하면 아마 기각될 거예요.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친한계가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징계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심한 전략을 짜야지 막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 저희가 줄곧 주장하는 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썼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썼다고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익명인데 그 소수의 익명이 다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익명의 기초에서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내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러 아이디를 통해서 수천 개의 글을 통해서 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론 조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드루킹 있잖아요. 드루킹의 여러 댓글이요. 실명 아닙니다. 다 익명이에요. 근데 왜 드루킹이 욕을 먹습니까? 결국은 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을 몰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의 자유냐 익명 게시판인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익명으로 썼는데 그거를 왜 익명으로 원님도 나라님도 비판하는데 그걸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과연 했느냐 송구하다는 게 두루뭉실로 했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프레임을 잡아서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라고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작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찰 수사고 제가 이 방향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돌고 도는 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총에서 한 번은 열어서 한번 입장을 듣고요. 다음부터는 이 문제 가지고 의총이 열 가능성 없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본질이 표현의 자유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한 한동훈의 가족 뭐 또는 한동훈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어찌됐건 그것에 대해서 절대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쳐내는 공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형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썼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관되게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 다 까야 됩니다. 다 까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뭔가 한동훈 가족과 같은 행동을 했던 IP, ID 이런 것들을 좀 다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일벌백계하고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유독 여기만 지금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간 타겟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이게 객관적이라는 느낌이 안 주죠. 이게 제가 한동훈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려면 저는 이 전수조사 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말 이건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조작이니까 한동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조작했네 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만 그게 참. 될 이게 겁니다. 보수의 이 가치가 대체 얼마나 오래된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딸의 아이디, 장인 장모 아이디 가져와서 그러니까 또 있을 거라니까. 1분 그러니까. 단위 몇 초 단위로 그 동일한 내용의 그 게시글 욕설 조롱성 글들을 쓰는 게 네. 그게 아마 보수의 가치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요. 이게 용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08HK 해경국립실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때도 경찰 조사했었을 때 이거는 김혜경 씨가 맞다라는 것까지 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아마 수사 의뢰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인할 거예요. 근데 본인의 핸드폰이라는 IP가 안 나오는 이상 자신이라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제가 자신 있게 나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나서도 되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제가 뭐 예. 굳이 한동훈 대표를 뭐 실드 칠 필요도 없어요. 대표 네. 얘기가 너무 우리가 오래된 얘기여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패스! 어떤 분은 한동훈 지겨우니까 좋아요 누르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예 어쨌든 맞아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갈 텐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분 중에 2,167분 들어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중에서 한 40% 이상이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봐주고 계셔서 그래요? 너무 새로운 우리 손님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유튜버 고성국 씨가 네. 김어준을 표방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국힘의 김어준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국힘의 진짜 또 다른 실세들이 지금 득세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발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고성국 씨가 처음에 제가 마포갑의 신입 당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 조정훈 의원이 특별 당원이십니다라고 치켜 세우는 그 고성국 TV의 그 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중진조차도 국힘의 당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그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지호 전 의원은 아니죠. 대변인이었나요? 전략 본부장인가요? 전략기획위원회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구 실명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이잖아요. 고성국 유튜버 네. 고성국 그 박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당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당 대표가 고성국 유튜버 관련해 가지고 뭐 따라 합니까? 아니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되고 전한길 씨가 다 한다. 뭘 다 합니까?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렇게 희화한다. 그건 도리어 제가 볼 때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당 대변인입니다. 고성국 유튜버가 얘기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 전 반대합니다.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논의 없고 그럴 할 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내일 잘리겠네요. 고성국 씨 비판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12.12 군사 반란 그다음에 5.18 내란 관련해서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과하게 좀 언급을 한다. 특히 김재원 최고가 고성국 유튜버 그 프로그램 가가지고 당원 접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고성국 박사가 자기 입당한다고 한 거예요. 입당한다고 했으니까 추천인 쓰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추천인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 지도부가 고성국 유튜버를 뭔가 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프레임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방송에 다 나와요. 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통상의 상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 저는 과하다고 보고 다만 고성국 유튜버가 이분이 많은 구독자가 있잖아요. 네.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구독자 중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름의 무게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당의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공식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고 고성국 박사가 당 대표다? 이거는
사실 지금 11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네.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죠, 당원들을. 근데 그리고 이게 입당 과정 자체가 네, 예. 그냥 혼자서 뭐 왔고 거기 자기 TV에서 그렇게 방송하고 이러면은 뭐 자기 자율이니까 그럴 네, 수 있는데 예. 김재원 최고가 입당 추천인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네. 공식적으로 고성국 TV 내에서 음. 했겠지만은 공식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간과하기 어려운 발언들 아닌가 그렇게 아니 보는 근데 거죠. 이제 그게 그 수준의 평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네. 해달라고 하면 제가 추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성국 그 박사 관련해서 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입당을 하겠다. 물론 제가 볼 때 그분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했던 그림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장동혁 지도부가 그거를 미리 뭔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날 했다. 전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다른 방송에 나서 그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특히나 신지호 전 뭐 본부장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니 그 중진이 누굽니까? 중진은 그럼 고성국 박사한테 가가지고 결제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보고 예. 그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기인 총장이 친한계에서 고성국 박사 징계 요구하고 나서 고성국 박사는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제발 윤리위원회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의 뭐 개인적인 주장이고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나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때도 강용석 씨가 복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거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예. 결국 지도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한참 사실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막 고성국 씨에 대한 말들이 막 회자되고 보도가 되고 나서 뒤늦게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뭐 전두환 씨 사진 종용 거는 거 전혀 우리 검토된 바 없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조금 늦은 대응이었죠. 좀 일찌감치 선제 대응했다면 이런 논란들도 없을 텐데 좀 지도부의 어떤 늑장 대응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고 제가 분명히 고성국 씨 입당하면서 다른 방송에서도 고성국 씨의 정신과 목소리들이 당의 중심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선거에서 외연 그리고 중진 중도의 표를 받아야지만 선거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은 평화적 민주화 결절점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 초반에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거의 뭐 전두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요. 5.18 그 민주화 운동 때 사망했던 분들이 160명이나 됩니다. 부상자가 2,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감금자가 1,000명이 넘고 행방불명자가 450명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성국 씨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확실하게 제명을 하든가 오히려 친한계가 제명 조치한다고 윤리위원회 제소했을 때 그걸 오히려 지도부가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면 오히려 친한계 분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효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되면은 전환길 씨 입국했겠는데요. 귀국. 귀국했으면 162일 만에 네. 귀국을 하면서 경찰 체포에 대비해서 라이브를 켜고 내가 들어오겠다. 지금 상황 어떤지 좀 확인되면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 씨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요 고성국에 가세를 하지 않을까? 고성국 전환길의 듀오 예. 이 커플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싱크가 그냥 똑같잖아요. 예. 사실상 지시하는 대로 하거나 혹은 뭐 눈 잉크하면 그거 알아듣고 그냥 다 처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고성국 씨에 대해서 이거 지금 뭐 이기인 총장이 짚어주셨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거 훨씬 넘어선 얘기고요. 네. 다양한 의견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의견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 때 김기리 씨 이거 서울시장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다 입당시켜야 될 판입니다. 윤석열도 다시 다 입당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한덕수 당원 탈당 안 했죠. 대선 때 입당하고 나서 탈당 안 했을 아직 겁니다. 탈당 안 했어요. 네, 내란으로 한덕수 이거 인정도 쪽이? 받고 뭐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출당도 안 시키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란하고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계속 이런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스텝이 일단 꼬여도 너무 많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정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장경혁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 본인이 당대표 나오면서 이분들이 보는 면접자 자리에 갔잖아요. 면접자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뭐 당의 어떤 든든한 우군이고 희망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본인이 풀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고 이때 그들에게 멱살을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더.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한빠냐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좌파냐 뭐 그러시고 어떨 때는 우파냐. 앵커님한테? 예, 그 질문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시는데 저는 일단 오늘 한파냐라는 말씀하셨길래 오늘은 일단 한파죠. 일단은 한파는 한파인데. 그렇지 한파지. 죄송합니다.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전 대표가 약간 비주얼상으로 제 스타일은 살짝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스타일을 좀 차은우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습니다. 차은우. 예,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 오해 이재명 마시라는 차은우. 점. 지금 전한길 씨가 아직 입국장 밖으로 안 나왔고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경찰 체포가 우려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수갑을 차는 이진숙 그분 전 지금 뭐 수사 대상인가요? 네 지금 이분이- 지금 도피하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1차적으로 보면 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한 거고 네. 또 손현보 목사님이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왔기 그럼 때문에. 체포까지는 하진 않겠네요. 어차피 아, 경찰 근데- 수사 받으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네. 우리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했잖아요. 그분은 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다 성의 없이- 얘기해가지고 네. 다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전화도 하고 김경은 서류를 왜 수갑을 안 했는데. 채웠을까? 네. 그러니까 오늘 공권력, 수갑을 김경은 채우는지 안 공권력 채우는지. 김경은 심지어 임의 동행한 다음에 음. 3시간 반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댓글에 써 있잖아요. 나 경찰 지난주에 똑바로 수사하세요. 네. 지난주에 자전거 누가 훔쳐가가지고 고발해서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거 4시간 걸리더라. 내가 볼때 자전거 도난 사건보다 덜 조사해가지고 문매를 만진 적이 있어요. 도난 당했어? 댓글에서 되게 비싼 자전거 어떤 거 자전거 누가 아니기런 도난 없는 거? 당했는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네. 그 시간이 4시간이었대. 어. 근데 김경수 의원 임의 동행해가지고 조사받은 시간 3시간 반이거든. 자전거 도난 사건보다 덜 받은 거야. 예. 제가- 받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잊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아직 이제 아직도 약간 안 받았어요. 너구리잡이 하러 아직도 들어가는 안 거니까 쫙 이게 주변을 다 탐문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그럼 왜냐면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요? 되잖아요. 주변에 빠져나올 구멍을 철저하게 너무 많이 딱 만들고 해놓고, 계시는데. 딱 일단 들어가야지. 이 전한길 씨를 어떤 형태로 모셔가는지 체포를 하는지 봐야 아니 오늘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체포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요? 물론 도주를 미국까지 갔었다라고 하면서 막 선동했던 면은 아주 괘씸하고 전 체포 뭐 정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보지만 네. 조사를 받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네. 체포하면 뭘 가지고 체포할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아니 도주했었던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때문에 혐의가 뭐야? 어? 모르겠어. 나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기 방송을 사실 막 너무 하고 많이 얘기한 거 다닌 아니에요? 거가 새롭게 또 발견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 체포가 있나 봐요. 기사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 아, 다 나오겠죠. 나라는 욕하면 무서운 사이 무서운 내란 사이, 내란 무서운- 선동 네. 혐의로 그건 그리고 충분한 사유가 충분한 사유네요.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네. 상태라서. 음. 근데 뭐 귀국 이유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굳이 뭐 출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굳이 또 피의자한테 경찰이 또 막 또 붙잡고 막 이러면은 또 약간 여당한테 이건 타격이야.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돼. 왜 김경은 그냥 모셔오고 네. 여기는 그렇게 김경은 체포를 철저하게 하냐? 조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그렇죠. 그때 불편하셨죠. 너무 편하게 모셔가는 장면도 조금 그 불편했다고 장면 얘기해 제가 못 보세요. 봐가지고 어쨌든 못 봤대. 네. 아유. 거짓말하지 철저하게 마. 조사해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일단 왜 그래? 방송했을 리가 왜 없잖아. 그래? 바로, 못 볼. 왜 한동훈 집회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저희 그 이동학 좀 체포해 몇 명인지 주세요. 다 세면서 이동학 체포해 주세요. 이동학. 영상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그러게. 영상을 왜 못 봤대? 온 네. 국민이 다 볼 거를. 네. 아, 예. 김경시 의원은 페이스북 안 하시나? 아. 네, 팔로우 돼 있거든요. 한동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다님 5,000원 주시면서 통일교 신천지 가고 고성국 들어온 거냐? 키득키득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희망, 국민의힘 미래가 고성국이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김세희, 대구시장 신혜식으로 가자 하시면서 또 한 번에 5,000원 주셨고요.
우리 서동욱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김기흥이 차분한 목소리로 박상수 개박살 낼 때 남자지만 반했다 하셨어요. 아, 근데 반했다는 이야기를. 반했다. 아니, 요즘 반하는 사람 남자. 많아요. 김기흥 저 대변인한테. 화답을 좀 해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근데 팩트를 가지고. 방금 근데 마음이 좀 들켰어. 남자라고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남자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인정받는 거 더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여자한테 저는 사랑받는 게 더 그럼. 좋던데. 그럼. 예. 그랬어요. 김인기우님은 2만 원 주시면서 이기인 사무총장님 반부패 수사대가 명예훼손 수사한다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계속 상한가야. 격상됐어. 아우, 그 일반 지겨워, 경찰서로 아주 가야 그냥 될 지겨워, 거를 이재명 반부패 정부가 아주 수사대로. 그냥. 애지중지현지라는 표현이 아니, 모욕적인 근데 그게 왜 표현이라고. 그래? 아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우리 대변인 글 공유했다고 그걸로 이제 고발한 거거든요. 아니 개혁신당도 고발 같은 거 하더만.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아니 다 고버스 그냥 투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고버스 투자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고발하지 이 양반아. 정당에서 막 고발하고 정치인들 고발하고 나는 그냥 사법 다 빼고 그냥 대통령 비판하지 정치만 마세요. 하자. 이재명 대통령 정치로. 비판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고발하면서 컸습니다. 프로 고발러라서 그렇게 컸어요. 아, 아니, 그러면 근데 성장하는 고발- 과정이었다. 아니 국힘도 진짜 개혁신당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어. 고퍼스 투자한 적도 없는데 고퍼스 투자했다고 기사까지 써버리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고발 잘 안 해요. 했으면 없는 좋겠어요. 사실. 개혁신당도 고발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도 고발하지 말고 민주당도 하지 말고 저거 안 하잖아. 우리. 서로. 네. 우리는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아. 고발하지 마세요 해도 고발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여당의 다 입장에서는 침뱉기야. 그냥 고발하지 네.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여당의 불리한 뭔가 영상을 그 보지 말자. 너네 당 고발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니네 당 고발이나 잘해라. 말로 풀자 웬만하면 정치가 아이, 말인데. 그래요. 서로 그래 좋게 지내자는 이야기를 성남총각님은 다르게 또 해주셨어요. 10,000원 주시면서 신지호 고성국 독인 개근인데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분의 의견이라는 거. 예. 표준어다 독인 개그. 그렇죠. 이게 성남총각님은- 도찐개찐이 아니었어요. 네, 상식적이세요. 독인개긴이라고. 네. 제가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독인개긴. 똑바로 표준어로 훌륭하시네. 표현해 주셨어요. KBS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아, 요거 전 기자 되게 출신이라. 기자 출신. 되게 네. 민감하시죠 그런 표현에. 아, 저희가 그런 거 한때. 예, 바른말 우리말 이런 네. 거.